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내일은 장마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는 내리고 있지만 우리 시장 우상향으로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만 해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이런 강한 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시장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모두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월요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과 금요일 배트맨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이재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트맨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그대로 카메라 어플에 비추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있을 때 내 종목도 잘 가야겠죠. 이런 이야기들 위원님께서 이쪽에서 많이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배트맨 1시간으로 너무 아쉬워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위원님 1시간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위원님 만나볼 수 있는 방법 만들어뒀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요. 잠시 뒤에 10시부터는 위원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차트 분석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종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위원님께서 잠시 뒤에 키워드로 보는 증시 이야기 준비를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위원님, 특히 수급 잘 봐주시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모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샀고 선물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을 동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은 크지 않는데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반등, 중국 시장의 반등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장중 조정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체감은 굉장히 나쁘게 흘러가지만 지수는 실질적으로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중 조정 양상을 띠면서 매집의 양상을 좀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폭이 초반에 크지 않다가 모처럼 현선물 동시 매수로 좀 뒤쪽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시장이 이런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거의 막바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 우려감은 큰데 오히려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느끼는 바와 실제 흐름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7월달 장세가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간과해서 보시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개인들이 테마주에 몰려 계시다면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도 섹터를 매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겠지만 조만간 이제 극명하게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겠죠.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들 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키워드는 어떻게 보시면은 그동안 계속 봐왔던 키워드인데 역시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주간 수급 현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보면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들이 가파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 한 가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이 증시 키워드로 시장 전체를 좀 분석해 드리는데, 이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계속해서 이어서 좀 보신다면은,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실 최근에 나오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증시에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시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는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왜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냐면, 제가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하셨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조차도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시장이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볼 때 솔직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시장은 이제 조만간 폭등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사실 저는 경험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적어도 시장이 몇십 년간 있었던 경험을 볼 때, 이렇게 개인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시장이 이제 상승이 임박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지지난주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보면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반등을 주도했고, 이 반등에 대한 1차 지금 상승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면, 코로나19 이전에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2차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왔는데, 아래쪽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신호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본다면 나스닥은 완연하게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미 2주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인데,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급락 사태를 올 초에 겪으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큰 상태에서 2차 팬데믹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간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차 팬데믹이 와서 시장이 내려간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조정을 받은 경우는 최대 10% 정도 조정권을 넘어간 예가 별로 없고, 그조차도 확률적으로 25%밖에 안 된다. 4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시장이 이제 어느 방향 움직이는지 잘 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분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종목에 주도 섹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테마주에 들어갈 모습이 이번 주 수급에서도 여실히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기회 요인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이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2분기가 지나면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것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 실적이 바닥론으로 갈지 경기 후퇴론으로 갈지 우리가 좀 본다면 분명히 바닥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과 함께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이 치료제보다도 백신에 대한 부분이 10월 달 정도 되면 오히려 가셔야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실제 증시에서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백신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이전의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단발성 호재, 아주 작은 중소형 제약사의 이 랩 연구실 상황에서의 어떤 단발성 호재라면, 이번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든다면 금요일에 나왔던 부분은 화이자, 그리고 그전에 나왔던 부분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독일 유력 제약사, 대부분 글로벌하게 유력한 랭킹 거의 5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한 제약회사들이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2상 임상이 끝나고 3상에 대부분 이제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 3상 임상은 어떤 효과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세이프티 안전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만 검증이 된다면 제품화는 지금 화이자가 12월 달을 기점으로 신청했는데 그보다 좀 더 빠른 약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1차 팬데믹 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포심입니다. 그 공포심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해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이 완연하게 지금 상승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굉장히 우려감이 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적어도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라는 분조차도 최근에 보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표시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굉장히 강한 2차 상승에 임박했구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반대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시인들 우리가 사는데 보면 이 무슨 사진이냐면 사실 저 때도 유행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행병이 많이 나옵니다. 치료제도 변변한 게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적응하면서 살아오는데 그랬던 인류가 지금까지 남아있던 이유가 뭡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체립을 하고 수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버텨온 거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이 발전했대도 그런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차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경제 재개를 시작했는데 지금 만약 이 팬데믹 때문에 경제 재개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체감되지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중진국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굉장히 현실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경중을 따진다면 지금은 과거에도 지금 했던 우리가 60년대 홍콩 독감이 왔을 때 50년대 아시아 독감이 왔을 때 1910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 똑같습니다. 경제 재개했던 방향은. 그럼 지금도 우리는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이클상에서 문제는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과연 시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실제로 내려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왜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테마주에 들어가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뭔가 무에서 유로 시작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지표는 뭐냐면 고용 지표인데 그 중에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지금 제일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규 실업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이때 보시면은 3월달 초반에 330만 건 갔다가 최고 687만 건 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월 넷째 주인가 그랬는데 이 3월 넷째 주 여기가 뭡니까? 시장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치가 가장 강하게 나왔을 때가 시장의 바닥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188만 건 올랐다가 157만 건, 지난주에는 148만 건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대로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용지표는 40만 건은 이전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0만 건 넘어가면 뭔가 좀 경기가 안 좋다, 불안하다 이렇게 보고 40만 건 안에면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좀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굉장히 아직도 갭이 많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워낙 나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평균치로 넘어가려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든다면 만약에 지금 이 고용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8만 건이 아니라 이미 한 40만 건 위주로 근접했다라면 뭡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권에 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표는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 경기상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 회귀론으로 봤을 때 지표는 계속해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승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위치에 들어와 있지만 지표로 보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가 고점인가 아닌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고 미국 차트를 보시고 미국의 주도 섹터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 과연 여기가 고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려감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현황을 좀 볼 건데요. 지난주에 수급 현황은 특별한 건 없지만 섹터별로 좀 보시면은 여전히 개인들은
비주도 섹터에 매수가 몰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했던 부분을 좀 보면 지난주에 개인이 약 2조 한 4,7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고 기간은 1조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도 1조 3,3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을 매도하는 모습인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도 똑같은 수급 구조인데 그때는 뭡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의 주체였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비슷하게 좀 나오죠. 그리고 주도 섹터에서 들어가면 기관 매도 물량이 많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누적으로 볼 때는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 3, 4주 정도부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IT 섹터에서 일부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볼게요. 개인이 매수했던 점 보시면 여기가 압도적입니다. 여기가 압도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주도 섹터의 압도적이란 말이고 일부 이제 IT죠.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때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오고 일부 조금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의약 바이오 쪽인데 이쪽도 뭡니까? SK 바이오팜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보면 지난주에 매도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다시 시장이 안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매수했던 쪽 보면 금융이나 철강, 금속, IT입니다.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거의 공매도 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해지 부분이고 철강 금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금속이나 화학 쪽은 지금 중국 섹터 워낙 지금 중국 주수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철강이나 화학, 기계 이쪽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공매도를 많이 갖고 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쇼커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수로 좀 잡혔고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 섹터 크든 작든 뭡니까?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많이, 시장이 나쁠 때는 조금 덜 사더라도 계속해서 이쪽이 뭡니까?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매도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지금 섹터별로 보면 개인은 매수를 하지만 코로나19 급락 때처럼 주도 섹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비주도 섹터에서 매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 같지만 공매도 셔커버링 일부와 함께 IT 종목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월요일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뭡니까? IT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 기간은 여기서 이제 서로 맞교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화학 쪽인데 기간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학이나 철강이나 기계 쪽 중국 섹터가 급등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기 부양책 관련된 섹터 쪽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 하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까지 좀 눌려있던 섹터들이 뭡니까? 주식수가 좀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매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매수하는 섹터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주도 섹터, IT를 비롯한 주도 섹터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지만 공매도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공매도 쇼커버링을 한다. 그러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뭡니까? 뭔가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했던 업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했던 업종을 보면 개인들은 이제 화학, 철강, 금속 쪽으로 매도하죠. 왜냐하면 외국이나 기관이 쇼커버링을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몰려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반등을 주니까 뭡니까? 이게 웬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 매도 업종은 개인들이 많이 샀던 테마가 있던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의약 바이오에서 일부 SK 바이오팜 때문이죠.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지난주 삼성전자 때문에 IT에서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면 유통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금융 쪽에서는 역시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넘기는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은행 업종에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업종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개인들이 매수했던 업종 위주로 물량을 교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이 대거 매수하는 개인이 대거 매수하는 테마주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외국이나 기관들은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거죠. 테마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수급의 구조를 좀 보면 결국 이제 매수와 매도 구조는 이렇게 한마디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야금야금 주도 섹터를 사 들어가고 있고, 개인은 비주도 섹터, 테마주 위주의 비주도 섹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기관은 프로그램 물량 위주로 하면서 공매도 쇼커버링, 급등할 수 있는 섹터에서 리스크 관리, 상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한마디로 개인은 하방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제 상방에 대한 대비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상방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테마주 매수를 확대해 들어가고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중국 관련 섹터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을 확실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있고, 외국인 IT 주도 섹터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상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주도 섹터에서 쇼커버링을 하고 있고, 주도 섹터는 매수를 하고 있다. 개인은 여전히 테마주의에서 매수 위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라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코로나19 급락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볼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주도 섹터들인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서도 보시면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바로 위쪽으로 튀지는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종목도 위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해 보는데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금요일 날에도 11% 상승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보시면 기간 조정을 예쁘게 거친 다음에 급등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7월 달 들어와서 상승하는 폭을 보면 거의 5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7월 달 며칠 동안만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거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트렌드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초창기에는 테슬라를 CEO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거품으로 많이 치고 있죠. 그러면서 저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세했는데 문제는 이제 2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뭐냐면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우리로 치면 셀트리온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실적이 없다가 공매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램시마부터 실제로 제품이 론치되고 난 다음에 실매출이 따르는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 실적이 급격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이점을 좀 작용을 했지만 실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테슬라를 그냥 단순히 거품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상승했는데 거품이 빠진 부분이 아니라면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모멘텀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전기차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사실 우리나라도 올해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부분 판매 부분 1위입니다. 보조금을 다 싹쓸이 한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도 좀 제기가 됐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실적 모멘텀이 따라오고 있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50% 급등을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테슬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공매도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6월 달에 직전 고점에서 거품론이 나오면서 한 달 정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겪었죠. 그 기간 조정을 겪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 거의 이제 지금 현재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몇 조 정도, 4조 원 정도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24조 원 넘는 금액이 테슬라 한 종목에 지금 공매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50%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매도한 세력은, 헤지펀드들은. 이제 정말 큰 일이 나버린 거죠. 쇼커버링 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올라왔는데 만약 여기서 정말 더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헤지펀드들은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헤지펀드를 공매도로 헤지펀드들이 뭡니까? 눈치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던질까? 내가 먼저 던져야 되는데 언제 던질까? 왜? 내가 던짐과 동시에 가격은 급등할 거고 너도 나도 던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거꾸로 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대공황 때 겪었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 던지는 걸 거꾸로 누가 먼저 사는 거나 똑같이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등할까봐 지금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 어느 헤지 펀드에서 공매도 쇼크버닝이 들어오면 나머지 그냥 연쇄 다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테슬라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50% 정도 올랐는데 그게 실물 매출이 따라오면서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테슬라의 공매도 쇼크버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부분이 한매가 되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어떤 현상이 올까요? 똑같이 우리 시장에 있는 2차전지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집에 들어오는 IT 섹터들이 뭡니까? 급등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외국인들은 매집을 좀 하고 싶어 할 거고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세적인 IT 섹터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코로나19 급락 때 가장 바닥을 잡았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하루에 18% 상승한 그날이 바로 우리 코로나19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테슬라가 고점을 치고 나가는 그 순간이 글로벌 증시가 고점을 치고 나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바닥을 테슬라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 달 새에 50%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불안해할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가십시오. 공매도 쇼크버닝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한 가지 좀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다음 공장은 한국이 굉장히 유력하답니다. 지금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테슬라는 매출 위주의 지금 공장을 세우는데 아시아 공장이 중국 이후에 지금 2차 공장이 한국이 일본이냐 지금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전기차 매출 10배 높습니다. 일본 아시죠? 자국의 하이브리드밖에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공장을 진다는 우리 부품 관련된 2차전지 부품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간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장을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한기를 시켜드립니다. 우리 서울경제TV를 제외하고 다른 방송을 보시면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시장에 대한.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19 확산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를 못할 만큼 체감이 나쁘다라는 부분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외국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매수에 들어오는지 저가 매수 들어가는 섹터들을 같이 맞춰서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지금 3주째 지금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 수급이 주도 섹터가 아닌 비주도 섹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최근에 이제 우선주 급등이 다시 또 한 번 나왔다가 급락했다가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테마로 인식을 해야지 지금 수소차를 2차전지처럼 섹터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수소차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충전시킬 곳이 있습니까? 충전소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테마입니다, 테마. 지금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테마는 끊어가야 될 때에서 끊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어때요? 지금 백신 얘기가 나오면 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또 한 번 꺾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치료제 관련된 부분 보셔야 되고, 그럼 최근에 이제 한한령 관련된 부분은 한번 급하게 올 때 또 급하게 꺼져버렸죠. 이 부분을 보신다면 테마주로 접근하실 부분이 아니고 주도주 저가 매수하시는 데 동참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자세한 전략은 유튜브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주간 투자 전략을 잘만 세워놔도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편할 텐데요. 위원님께서 이 시장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콕콕 찝어주셨으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지금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갖다만 돼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도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 10시에 위원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오후 10시도 꼭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들어봤으면요. 오늘장 이야기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강의까지 들어봤으면 좀 실전에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많은 분들이 오늘장 월요일부터 좀 올라서 기분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종목이 오르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올랐던 섹터군들 중에서 오늘의 업종과 종목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해 주신 업종과 종목이 뭘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IT 섹터 쪽과 바이오 쪽을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너무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드렸고,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공매도 쇼크브레이크 들어오는 쇼해됐던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학 섹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학 섹터요? 네, 화학 섹터는 오늘 2.3% 정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화학 섹터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화학, 철강, 기계 이쪽 업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던 업종이고 특히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급락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지금은 가파르게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화학 섹터는 오랫동안 상승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렇죠. 이 섹터가 이제 왜 반등을 주게 되었냐? 첫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보시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국의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보통 철강주, 화학주, 기계주가 반등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공매도 쇼크브레이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 이 부분이 좀 멸실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가 반등을 주는 부분을 좀 보면 이제 직전 고점까지 어느 정도 다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1차 상승 이후에 급락 이후에 재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화학업종의 공매도 섹터 차트입니다. 3월 달에 저점을 잡은 이후에 상당히 공매도량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화학 섹터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크브레이크 물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수급에서 보시면은 화학 섹터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많이 받는 모습처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차트로 지금 나타나는 직전 고점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쪽 최근에 이제 더 상승의 기름을 붓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정부 관련된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과 잘 알고 계시는 그린 뉴딜인데. 네. 특히 이제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수소차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섹터 부분 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로 섹터들이 상승을 주면서 최근에 중국 시장 급등과 그린 뉴딜이라는 이 두 가지 상승 요인을 가지고 화학 섹터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전의 화학 섹터들이 단발성 호재에 기인해서 반짝 상승을 했다면
아마도 이 중국 시장의 지금 상승은 보시면은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상당히 꺾일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 그린 뉴딜 정책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보고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몇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발 상승과 그린 뉴딜 정책 이 두 가지를 보신다면 그동안 좀 소외됐던 하학업종이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동안 좀 상승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화학 섹터에 대해서 내일 또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가 잡혀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뉴딜 관련 정책들이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업종을 화학으로 꼽아주셨으면 그럼 종목은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섹터들을 좀 볼 때는 사실 대장주를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가 사실 이제 주도 섹터로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등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비주도 섹터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이 비주도 섹터에서 상승은 오히려 주도 섹터보다 더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장주에 좀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 화학 섹터에서 반등을 줄 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하나솔루션과 롯데정밀화학 두 가지 정도 좀 되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대장주 관점에서 좀 놓고 대응을 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에도 상당히 좀 부합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들이 대부분 실적이 극히 안 좋아졌을 때도 사실 실질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중국 업체와의 가격 차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하나솔루션은 펀더멘탈 상으로도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역시 같이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마도 이제 가격적인 정책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단기적으로 지금 한 3, 4일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추격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급등 이후에 조금 눌릴 수 있는 고점권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눌림목을 좀 형성할 때 들어갔을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좀 눌릴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3만 원 정도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19,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의 상승과 등락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인 한화솔루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 정책, 이제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7.52%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23,000원 정도로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중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19,000원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린 뉴딜 관련 정책 이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대장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 한화솔루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내일장에 바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베스트 공략주 시간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 또 정책 관련 이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이번 주는 내내 정책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만 또 있을지 궁금한데 준비해 주신 종목이 일단 뭘까요? 네, 오늘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은 그쪽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재료가 오히려 노출됐을 때 실질적으로 좀 눌림을 받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최근에 IT 섹터 종목 쪽으로 너무 집중돼서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의료 장비 쪽으로 메디아나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디아나요? 네,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 종목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다면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좀 거래해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데 메디아나라는 종목은 이름은 좀 생소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장비 쪽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납품하는 그 ODM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가 납품하는 거래처들을 보면 대부분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납품처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실적을 좀 보시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거의 한 5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올해 작년에 한 480억 정도 매출해서 올해는 거의 900억 정도까지 매출액의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0억대 전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작년에 한 77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36억 정도로 올해 상당히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데 이런 의료 장비 관련된 종목이 퍼가 10배 미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올해 예상 퍼가 8.9배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업이 잘 되어 있고 속칭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현금 보유액도 이런 조그만 기업이 120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도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게 지금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차트를 보니까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해줬더라고요. 7% 넘게. 그러면 이것도 좀 눌렸을 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네, 이 종목도 이렇게 이제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눌림목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22,850원 종가인데 한 22,000원 내외 정도에서 그냥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중기 정도로 좀 잡으시고 중기 스윙 정도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매수가는 22,000원 내외로 공략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다. 눌림목이 크게 올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가도 2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 이제 테마 관련주 관련해서 이제 메디아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기기 다른 종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은 어떨까요, 위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개별 종목을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의료 장비 종목들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들, 특히 이제 언택트와 관련되면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급등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 의료 장비 혹은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는 IT 업종과 BT 업종이 좀 바이오 업종의 결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BT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원격 의료 장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형성하고 최근에 이제 2차 갔다는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이 바이오 관련된 부분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바이오 종목을 좀 보실 때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혀가지고 BT와 관련된 부분, 의료기기에서 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종목들 좀 보시면은 상당히 글로벌하게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들이 중간중간에 눈에 좀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바이오 종목을 보실 때 조금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좀 보신다면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도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지만 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글로벌하게 납품처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의료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인 회사들, 여기에 원격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인 회사들은 한번 좀 같이 짚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꼭 챙겨야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섹터군들이 또 따로 있죠. 이 이슈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으면요. 지난 공략주들도 한번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지난주에 주셨던 게 하나마이크론이잖아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야 워낙에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좋게 보는 부분도 많은데 일단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계속 가지고 갈까요? 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가격이 이제 4,8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보다는,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폭발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네. 조정받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시면 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받는 이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때 접근을 좀 하셔야지 지금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뒤쪽에 이제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 후공정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도 굉장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차 상승 이후에 9월 3분기 정도 접어들었을 때는 이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또다시 상승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 좀 끌고 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리뷰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 욕심이 있다면 지금일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를 좀 하시고요. 네.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나면 9월 달에 두 번째 모멘텀이 들어오기 직전 이 구간에서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내년 한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9월 달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또 다시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전략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난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꾸물꾸물 열심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목표가까지는 멀은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추천드리고 난 뒤엔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구간이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좀 들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고 직전 고점에서 조정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전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부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시세가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구간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에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끝자락이다 봐야 되고 테슬라가 이미 먼저 튀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지금 이제 1차 상승이 끝난 지난주부터 나온 뉴스가 뭐냐면 결국 이제 질적 차이를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같은 2차 전지를 하더라도 수명이 얼마나 기냐 혹은 어느 정도의 내구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런 내구성과 관련된 질적 차이가 벌어질 때 첨보는 바로 이제 자신의 이제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첨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구성 특히 이제 수명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소재가 국내 1위 글로벌 쉐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쉐어 1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첨보가 바로 이 글로벌 쉐어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혹은 중국의 2차 전지 업체, 일본의 2차 전지 업체도 전부 다 첨보가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테슬라가 9월 달부터 자체 배터리 공장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방 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첨보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 대한 리스크도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끝장에 들어와 있는 2차 전지, 지난주 추천드렸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맥점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큰 고민 없이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위원님께서 공략하신 매수 구간 굉장히 잘 들어갔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까지 만약에 들고 가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우리 베스트 공략주 만나봐야겠죠. 서흥이었습니다. 위원님 좀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서흥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갈까요? 성도 매수한 이후에 매수가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는 아니라도 꽤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매수가에서 다 올라 있고요. 서흥 같은 경우도 54,000 아래에서 매수가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제 성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보유하는 내추럴엔도텍이 재상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재상장이 결정된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눌려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호재를 좀 더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이 확대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은 추익 실현도 한번 해볼 만한 기회가 좀 올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은까지 지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열심히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